자, 안녕하세요. 언론인 여러분. 저 인재근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소파 개정 국민연대의 목소리를 통해서 소파 개정의 절실함을 공감했으면 합니다. 저 역시 연이은 미군 범죄 소동을 보면서 국회 차원에서 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 핵실험과 개성공단, 아베 망언 등 연이은 악재가 터져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면이 정리되는 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명서 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법학전문대학원에 있는 국제법 강의하는 이장희 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선 것은 2001년 제2차 한미 소파 개정 이후에 12년이 흘른 우리 소파가 한미 관계의 많은 변화와 시대의 변화에 아직 미치지 못하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이것이 또 건강한 한미 관계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소파 개정 국민연대라는 준비위원회에서 소파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이미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가장 초미의 관심사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은 상당히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치고 그래도 여러 가지 엄중한 이 한반도 상황도 물론 주요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가장 한미 간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12년 전에 있었던 이와 같은 한미 관계의 건강한 또 우호적 관계를 해치는 이 한미 불평등한 소파 개정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그 어젠다에서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한번 검토를 하고 개정의 협상을 한번 해보자라는 제의를 할 것을 저희들 국민연대에서 이번에 정식으로 오늘 상세한 우리 권 변호사가 설명하겠지만은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인께서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우리 대통령께서 우리의 동맹인 미국에게 뭘 요구할 것인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한미 소파 12년 전에 맺어진 이 한미 소파 다시 한번 검토하는 이러한 어젠더를 올려주도록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정호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발표할 한미 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은 이 미선희 소순이 사건 이후에 10년이 넘게 각 시민단체 고민과 논의를 집약한 겁니다. 이 소파 개정의 기본 골자 방향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나된 유인물에 첨부된 자료를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이것은 한미 소파 전면 개정의 이 전제는 한 3가지라고 봅니다. 이 소파의 모법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상호 방위 조약에 규정된 이 무상 주변권, 유효기한을 무기한으로 이렇게 규정해놓은 이런 규정들은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 소파는 아시다시피 본 협정과 합의의사라고 양해사항, 이 부속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 본 협정에는 그럴듯한 내용이 되어 있지만 이 부속문서로서 본 협정의 내용을 뒤엎는 독소조항이 많이 부속문서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소파 개정의 이 여론이 빗발칠 때마다 이 당국은 강제력 없는 한미 간의 합의 사항만으로 그때 임기 응변으로 미봉책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제력 없는 이 합의 사항만으로 미군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작금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이 저는 폐기돼야 한다고 봅니다. 이 소파 본협정 5조에 의하면 주한미군의 주둔, 유지의 경비는 주한미군 스스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 노태우 정권 때부터 매년 1조 원에 가까운
1조 원이 넘는 이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을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국민들의 혈세를 그대로 미국에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이 소파에 위배되는 방위 분담 특별협정이 폐지돼야 된다. 저는 이런 것들이 전제라고 봅니다. 이것은 한미 소파 조정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상호 주권 존중의 원칙, 호혜 평등 실현의 원칙, 한국 국민의 인권과 지상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이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저는 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각 분야별 개정 방향과 내용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미군 형사범죄와 관련 형사재판권 분야입니다. 이 형사재판권 적용의 인적배당 범위를 축소해야 됩니다. 일본 소파에도 없는 가족의 기타 친척이 들어가 있는 이런 조항은 삭제해야 됩니다. 다음에 한국의 형사재판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항을 전면 삭제해야 됩니다. 합의의사록에서 한국이 일사재판권을 갖고 있는 것도 미국이 요구만 하면 자동으로 포기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라든가 한국의 전속적 재판권도 미군 당국이 요청하면 포기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들, 이건 다른 나라 소파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 공무 중 범죄 중에 한국 국민에게 사망 또는 중상의 피해를 입힌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1차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해서 공무 중 범죄에 대한 한국의 1차 재판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공무 중 사건이라 해도 한국 국민에게 중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는 한국 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군 당국이 재판권을 포기한다는 이런 규정을 신설해서 재판권 포기가 평등 적용돼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모든 범죄에 대해서 기소 시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해야 됩니다. 12개 범죄 한정하는 거, 이건 일본에 비해서도 굉장히 불평등합니다. 다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 또는 죄질이 나쁜 강간을 저지른 범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때 한국이 계속 구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렇게 기소 전 체포할 시 계속 구금이 가능한 범죄를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이 현행범 체포의 복잡한 4가지 전제 조건, 이것도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한국 형사법과 조화롭게 되는 소파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미군 피의자의 단체를 가진 특혜 조항을 폐지해야 됩니다. 미군 대표의 참여 없이는 미군 피의자 진술이 증거 능력을 갖지 못하는 조항이라든가 합중국 군대의 위신에 합당하는 조건이 아니면 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무죄 판결 시 검찰이 상속권을 제약하는 조항이라든가 이건 다른 나라 소파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든 아주 불평등한 독소조항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 미군 장성이 발급받는 공무증명서에 따라서 1차 재판권의 귀속을 확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한국 법원이 이 공무증명서의 유효성 판단에 직간접으로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일미 소파에 비해서 일본 사법당국이 이 공무증명서 발급에 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모든 미군 범죄 피의자를 일정 시간 구금해서 실질적인 초동수사, 예비수사가 가능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군 당국의 대표자가 돌아올 때까지 아무 조사도 못하고 기다리는 증거 인멸의 시간만 주고마는 이런 조항들은 저는 삭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다음 시설과 구역 분야입니다. 시설과 구역은 첫 번째, 이 무기 아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유효 기간을 일정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과 연동해서 시설과 구역의 공여 기간도 일정 기간, 예컨대 10년 정도 이 기간을 설정해서 이런 10년 주기로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이 시설, 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구역의 공유와 관리 반환은 모두 비공개로 운영된 합동위원회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 이런 점들은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시설과 구역이 명시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규정을 마련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반환을 요구하면 즉시 반환토록 개정돼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건 독일 보충협정에 보아도 우리 한국의 소파가 얼마나 불평등한지 확인하게 드러납니다. 다음은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 미군 병력이 한반도에서 이동할 때, 들고 나갈 때, 그 다음에 핵이나 화학무기 등 대량 파괴무기의 반입 또는 군사 작전 및 훈련을 사전 통보하고 사전 협의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건 우리 국방 당국에서도 굉장히 절실히 바라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사 훈련 조항을 신설해야 됩니다. 지금 현 협정에는 군사 훈련에 관해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2002년도 여중생 사건에서 본 것처럼 아무런 훈련에 대한 사전 통보나 안전조치가 없이 행해졌기 때문에 이 군사 훈련으로 인해 공공의 안전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군사 훈련 조항에 사전 통보하는 조항, 그리고 이 훈련 계획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할 수 있고 여기 협의할 수 있다는 조항, 그 다음에 이 방위를 위해서 긴급히 필요할 경우 훈련을 실시하되 공공의 안전이나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면 실시하도록 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 그 다음에 훈련이 종료되면 단시일 내에 손상된 토지를 원상 복구하거나 미군이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 이런 조항들이 신설되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다음에 역시 문제가 된 환경 분야입니다. 재작년도 이 고엽제 파동 때 많이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2001년도에 신설된 이 소파의 딱 한 조항의 합의의사록의 이 조항, 여기는 미군 당국이 존중한다, 확인한다, 논의한다, 노력한다 이런 내용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의무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은 환경범죄에 대한 행위자 처벌, 환경 정화 비용을 오염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오염 피해에 대해서 구제를 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시돼야 한다고 봅니다. 중대한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 및 손해배상 의무조항을 신설해서 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원상 회복 비용과 손해배상금의 부담은 국제환경법상의 기본 원칙인 오염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오염을 유발한 미군 당국이 전액 부담한다. 이런 조항으로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시설 및 구역의 환경 관리에 대해 한국 환경법규를 마땅히 적용하고 한국 정부의 행정권이 미치게 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절차 보장 규정이 마련돼야 됩니다. 지금 이 사전 통보한다든가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다든가 미군 당국의 오염 실태와 정화 처리 결과를 한국에 보고한다든가 이런 조항들이 전무합니다. 그 다음에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 절차를 일반인에게 공개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시설 및 구역 내 환경 오염 실태 조사 시 국내 언론기관과 시민단체 참여를 허용해야 됩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군 당국과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이런 결과를 우리 국민에게 알릴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한국의 법원은 그건 내부의 지침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법당국 판결에 부합되게 소파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민사 청구권 분야입니다. 미군의 공무집행 중 3자에 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한국 측이 아무 과실이 없어도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의 고유 과실이 1%만 있어도 절반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은 적어도 손해배상 체계에 맞지 않다. 한미 양국이 실질적 책임 비율에 따라 분담하도록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에 비공무중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을 위해서 미군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규정이 강제돼야 된다고 봅니다. 거의 미군들이 운행하는 차량들의 이 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무보험 차량이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공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 미군 당국의 적절한 이 보상과 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쪽 보시면 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지휘협정을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특별법의 개정 방향은 피해 발생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사 기능을 강화하고 소송 원조 범위를 넓혀서 미군에 의해서 피해를 본 비공무중으로 피해를 본 우리 한국의 국민이 신속하고 완전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담는 내용이 할 것입니다. 노무부장입니다. 현재 직접 고용제에서 간접 고용제로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 애국의 입법 추세는 간접 고용제를 채택해서 가급적 국내 법규를 제거하는 쪽으로, 그래서 미군 당국에 고용된 자국의 근로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입법 동향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용 조건, 보상 및 노사 관계에서 국내 동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당장 간접 고용제 전환이 어렵더라도 국내 동법을 적용한다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내 기업에 고용된 근로자에 비해서 현저하게 차별을 받고 있는 이 미군에 고용된 근로자들의 군사상 필요에 의한 이미 해고 조항이라든가 실질적 쟁의권을 거의 봉쇄할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공익사업 등에 준하는 정도로 쟁의 절차를 완화시켜야 된다 봅니다. 부당 해고 등 개인 사안에 대해서도
한국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을 통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이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미군 당국에 의해서 이 부당해고를 당한 자국의 근로자가 자국 노동위원회, 법원을 통해서 구제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국 어본과 영어본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에 영어본을 우선한다는 이 굴욕적인 조항도 유례가 없는 불평등 조항입니다. 이것도 이견이 있을 때 양권 합의에 의한 해석에 따르도록 이렇게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불평등한 한미 소파의 개정은 보수와 진보를 넘어선 국민의 80%가 넘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전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가 제출한 범국민 요구안은 오늘 외교부에 정식으로 제출될 것입니다. 5월 초, 저희 불평등 소파 개정 국민연대에서는 이 5월 초에 방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미 오바마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한미 개정, 한미 소파 개정을 위한 공식 협상을 정식으로 제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후 한미 간의 소파 협상을 위한 진지한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한미 소파 개정의 기본 방향입니다. 저희 국민연대에서는 6월 달에 이 국회에서 보다 큰 규모의 국민 공청회를 갖고서 정식 발족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다 구체적인 이 소파에 대한 개정안은 8월 달 안으로 저희가 그걸 확정을 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견문 낭독.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협상을 시작하자. 올해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공식적으로 주둔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이란 세월 동안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이름도 모르는 작고 가난한 나라에서 이제는 당당한 세계 경제의 중심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미 간의 관계와 한국의 위상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변화만큼 한미 소파도 두 차례 개정되면서 과거에는 말도 꺼낼 수 없었던 미군 범죄를 이제는 관심과 노력이 있다면 얼마든지 미군 범죄자를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미 소파는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특별한 역할과 목적을 위해 그들의 법적 지위에 대한 한미가 약속한 조항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주둔 국가의 법과 제도를 존중하고 무엇보다 피해가 가지 않는 한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역사에서 주한미군은 한미 소파를 통해 식민지 시대에 통하는 최법권적인 특별한 면책 특권을 누려왔으며 그것은 한국인들에 대한 형사범죄와 환경오염 문제 및 각종 사회 문제로 표출되어 왔습니다. 고 용구미 씨 사망사건과 두 여중생의 장갑차 사망사건 등으로 대표되는 주한미군 범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동두천과 마포의 10대 여학생들에 대한 연이은 성폭행 사건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미 헌병들이 민간인들을 폭행하고 수갑을 채우고 기지 앞까지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전동차 안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태원 한가운데서 공기총으로 시민들을 사격하고 경찰을 차로 수차례 들이받아 위험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두 여중생들의 가해자들이 미군 군사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난 것과 시민들의 눈앞에서 분명히 일어난 미군 헌병들의 수감 연행과 폭행사고를 보고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한 미군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으며 미군이 출석을 연기하면 조사도 연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서에서 큰 소리를 치고 오히려 경찰을 위협하고 폭행하는 미군들의 문제 역시 불평등한 한미 소파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군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구속할 수도 없고 한국은 상소할 수도 없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미군들 중에 채 5%도 되지 않는 숫자만이 재판을 받는 지금의 현실에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가 근원적으로 존재합니다. 미일 소파와 나토 소파에는 이와 같은 불평등한 독소 조항이 없다는 사실은 우리를 더욱 분노케 만듭니다. 영화 괴물의 배경이 되었던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에서 당시 미 8군 영안실 부소장이었던 맥팔랜드는 몇 년이 지나 법정에서 여전히 포름알데히드를 하수구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하철 삼각지역의 기름 유출 사고는 10년이 넘게 계속 정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미군 기지에서 기름이 계속 새어나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염 사고가 나더라도 한미 소파로 인해 미군 기지 안으로는 조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지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오염 내용을 공개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미군 기지는 오염 기준도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환경 오염은 우리 정부의 돈으로 정화를 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군다나 최근 오염 사고는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고 있습니다. 바로 캠프 캐럴의 고엽제 의혹에서 미군들은 기지 오염으로 십수년째 지하수를 마시지 않으면서도 기지 옆에 주민들에게는 오염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기준치의 수천 배가 되는 발암물질을 지하수로 마셔온 주민들에게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었는지 밝히는 것조차 우리의 몫입니다. 한미 소파가 개정된 지도 어느덧 12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당하게 미치게 한미 소파 개정을 요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범죄가 생길 때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따가운 여론을 피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데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도 없는 한미합동위원회의 합의사항만으로 미군 범죄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작금 현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지 60년이 되어는 오늘까지 왜 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할 것도 피해를 원상회복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는 것입니까? 매년 수백 건의 미군 범죄를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그 해결책을 위해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는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만큼 많은 기대와 요구가 집중되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한 목소리를 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십조 원의 무기 거래와 매년 1조 원이 넘는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 정부에 선물로 줄지 모른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미군 범죄의 피해자들을 위한 한미 소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국민들의 안전과 인권에 등 돌린 채 선물 보따리만 챙겨서 미국을 방문하는 대통령을 원하지 않습니다. 미군 앞에서도 할 말을 하는 더 약한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당당한 정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랜 기간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의견 수렴을 통해 마련된 한미 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정부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제출하는 한미 소파 개정의 원칙은 상호 주권 존중과 호혜평등, 한국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 보호 이 세 가지입니다. 5월 초에 방미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을 정상회담에서 만나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을 위한 협상을 공식 제안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 소파가 위의 원칙에 맞게 개정될 때까지 평화, 통일, 인권, 환경단체들과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의 힘을 결집하여 끝까지 노력할 것을 천명합니다. 2013년 4월 30일 불평등한 한미 소파 개정 국민연대. 질문하실 기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죠. 없으신가 봐요. 그럼 지금 바로 저희는 이제 외교부로 이동해서 오늘 발표한 소파 개정 범국민 요구안을 외교부에 전달을 해서 일단 방미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희의 입장과 의사를 전달하도록 할 것입니다.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예,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잘 보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